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 삼성페이 조아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삼성페이 조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2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먼저 고민을 말씀드리기 전 제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동산으로 꽤나 성공하고 있던 부모님 밑에서 외동으로 자랐습니다. 1년에 세금 떼고 매년 3억 가까이를 버셨으니까요. 갭투자, 재개발, 재건축, 경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던 부모님과는 달리 저는 방치된 채로 자랐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임장을 다니러 밖에 주로 활동하시느라 제가 7살 때부터 혼자 간장 계란밥을 해먹거나 라면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또한 집에서 씻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셔서 머리에는 비름이 가득했고 몸에서는 냄새가 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했고 중학생 때까지 학교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소극적인 성격인 터라 고등학교 때에도 은따를 당했고 학교 병력의 후유증으로 군대는 정시과 공익을 받았습니다. 저를 한 번도 도와주지 않으시고 부동산만 추적하신 부모님이 원망스러웠고 증오했습니다. 두 분은 소득이 많지 않았던 터라 빚이 많았고 대출을 갚느라 현금이 항상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용돈도 생활비도 제대로 제 손에 쥐어주지 않은 채 아파트 건물에만 집착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인생을 바꿔보고 싶었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모 지역 교대에 진학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라도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부모님이 너무 미웠기 때문에 일체 거절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공부했고 알바 과외를 뛰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에 부모님은 이제까지의 과외를 인정하고 한 달에 125만원씩 정신적 보상금으로 주겠고 자취방 월세, 학자금 등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월이 된 지금 지원금은 7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월세는 현재 7월, 9월 세금을 내야 하니 못 주겠다고 하십니다. 지원금도 좋지만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자 삶의 부모님이 이게 돈으로 보상받는다면 지금까지의 상처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 너무 힘드네요. 차라리 다시 지원금 받지 말고 나가서 살지 아니면 집에서 70만원을 받고 살지 고민입니다. 현재 과외로 혼자서 모은 돈은 꽤 됩니다. 따라서 당장 집에서 나가더라도 생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야, 이런 분이 계시네요. 아니, 이런 부모님 계신단 말이야?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뭐 혼의 자식도 아니고 입양아도 아닌데 혈육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을 저렇게 내팽개친다고? 잠깐이 아니라 거의 유년기 내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뭐 한쪽이 부동산에 미쳐있는 게 아니라 부부가 아예 부동산에 미쳐 있어가지고 자식을 저렇게 내팽개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사연자분이 22살이면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 그 7살이면 7살 캐봐 2007년이지 않습니까? 2007년에 간장 계란밥을 해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일단 내가 느끼는 거는 부모님 굉장히 짠돌이 짠순이네요. 이 왜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아마 부동산에 미쳐가지고 아마 돈은 정말 지독하게 아껴 썼을 거예요, 아마. 예, 지독하게. 부모님 평소에 굉장히 검소하시죠. 물론 부모님을 자주 본 기억은 없겠죠, 페이지와님이. 근데 이렇게 하려면 사치 부릴 수는 없어. 나가는 돈 전부를 여기다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갚아 나가고 이자 아마 이분도 대출을 많이 받았겠죠, 부모님도. 대출을 많이 받았으면 이거 갚느라고 아마 사치 거의 안 부리고 살았을 거예요. 네, 여기 미쳐가지고 2007년에 간장 계란밥이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혹시 형제가 있었습니까? 님 말고
예, 이거 굉장히 극도의 자린고비야.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부모님한테 거의 사교육 지원을 못 받았네요. 아예 못 받았네. 야, 근데 아예 못 받았는데 교대를 갔다고요? 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거의 독학으로 가신 거잖아요. 아, 외동이라고. 외동한테 이렇게 한다고요? 형제도 없는데 누가 보면 한 6남매 되는 줄 알겠다. 6남매 막는 줄 알겠다. 형제가 많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다 못 챙겨주기 때문에. 형제가 많은 집안 저 그런 게 있어. 뭐냐, 뭐 5남매, 6남매 되잖아. 이러면 그 부모님들이 둘 다 일하세요. 형제 많은 집은. 뭐 가게 자영업 해가지고 부모님 하루 종일 밖에 있어. 예. 맞벌이 안 하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마지가 이제 엄마 아빠 역할 대신해가지고 먹여준다거나 그 마지도 바쁘고 하면 이제 챙겨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소홀해지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인간극장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다둥이 집안들. 그 다둥이도 아니고 외동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페이지 안에 지금은 그러면 지금 옛날처럼 막 그렇게 좀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고 그렇지는 않은 거죠. 자기 관리 하시는 거죠. 자기 관리. 참 힘들었겠네요. 중학교, 고등학교.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이런 거 얘기하고 싶잖아요. 뭐 이렇게 좀 이런 거 당했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니까 와, 뭐 교대 가셨으니까 선생님 되는 거는 뭐 크게 무리가 없겠네요. 지금 상태에서. 교대는 상대적으로 임용고시 되기는 수월하니까. 예, 저분이 뭐 엇나가지 않는 이상은 뭐 선생님 된다고 봐야겠네. 근데 선생님 되는 건 중요한데 이미 선생님이 되려면 좋은 선생님 되고 싶죠. 페이조아님. 좋은 선생님. 혹시 본인이 배우는 그 전공 과목이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교대에서. 이게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교대 입결이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뭘까? 교대가 거의 1등급이네요. 아, 초등교육 한개밖에 없다고요? 야, 교대가 이제 지금 보는데 올해 거거든요. 올해인데 가장 낮은 데가 2.0등급이에요. 평균 2.0. 가장 낮은 게. 평균적으로 1.6, 7 정도 되네요. 거의 웬만하면 1등급 다 찍어야 되네요. 네. 와, 대단하네요. 네. 장난 아니네요. 이제 보고 있는데 아무나 못 갑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나 보네요. 일단 님이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그러니까 사연자분 자체가 성숙해야 돼.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는 아프겠지만 잘 극복해야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선생님이자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연자분도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잖아. 맞죠? 그런데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내가 받은 상처를 잘 극복해야 되죠. 네. 그래도 부모님이 님을 모른 체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부모님도 분명히 어, 그 님한테 미안해 할 거예요. 양심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난 그런 느낌 드네요.
부모님이 금슬이 좋네요. 저렇게 부부가 같이 저렇게 하루 왼쪽 임장을 다니고. 저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저게. 예. 저게 완전 꽂혀 있어야 되거든. 이게 뭐 한두 달 한 게 아니라 7살 때부터 했으면 거의 한 15년 넘게 이런 부동산 관련 이게 진짜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거의 잠 몇 시간 자고 하루 왼종일 차 타고 왔다 갔다 전국각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이게. 특정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부모님이 과연 님 생각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생각을 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다 커가지고 그래도 님한테 뭐 대학 등록금 들어가는 돈 하고 뭐 지원 같은 거 지원해 주겠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너한테 뭐 그 빚을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갚아 나가려고 한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도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사연자분 입장에서.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자꾸 내 과거 운운하면서 이렇게 하면 본인도 이게 성장하지 못해 정신적으로. 음. 물론 정상적인 환경이 잘하지 못했다는 거 저도 인정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님이 어릴 적에 그 사랑을 못 받았던 상처가 이게 성인까지 이어지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좀 아픔 받았고 힘든 건 힘든 거고 성인 된 건 성인 된 거고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내가 성인 되고 나서 성숙해질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정신적인 트라우마 없이 보통 사람들과 살 수 있는 거야. 물론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좀 이분이 굉장히 어릴 적에 굉장히 어떤 그런 고통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음, 근데 그렇게 해야 돼. 힘든 거 알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페이지원님. 그래서 부모님이 주는 돈 받으세요. 주는 돈 받고 나머지는 알바해서 충당하면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와. 부모님이 한 달에 155만 원씩 주겠다고 했는데 70만 원 줄어들었고 못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못 주는 대로 하세요. 네. 여기서 보면 지원금 받지 말고 나가서 살지 아니면 집에 70만 원을 받고 살지. 받고 사는 게 낫습니다. 있고 없고 차이 커요. 학생이면. 그리고 이 70만 원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그래도 숙식은 해결되잖아. 숙식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부모님하고 뭐 내가 봤을 때 그래. 부모님 상처가 깊긴 하지. 부모님하고 뭐 서로 뭐 싸운다고 이건 아니잖아. 불화가 있다거나. 그리고 왜 부모님하고 그래도 갇히는 게 낫냐? 지금이라도 갇히는 게 낫냐 하면 그래야 님한테 뭐라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님밖에 없는데 설마 님한테 뭐 안 해줄까요? 저렇게까지 했으면 부모님도 미안할 거야. 뭐 님한테 아파트라도 해주겠죠. 물론 그거만으로 님이 어떤 어렸을 적 어떤 그런 소외감이나 상처는 보상받기 힘들겠죠.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 이성적으로. 일단 나는 지금 학생이고 아직 학교를 다녀야 되고 예.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 돈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내가 나중에 성인으로 성장하고 나서 뭐 사연자분이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결혼하고 와서 뭐 누군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그럼 부모님한테 좀 손을 벌릴 상황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부모님을 좀 믿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갭 투자하고
뭐 재건축 경매한 것도 어떻게 보면 님 때문에 어, 님한테 뭐 해주려고 한 것도 있어요. 다르게 보면. 왜냐하면 님밖에 없잖아요. 혈육이 님밖에 없잖아요. 누구 줄 사람도 없잖아요. 혹시 부모님한테 부동산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세요? 4천만 원요. 복권 1등요. 그 복권 1등 4천만 원 있다는 건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자, 페이지와님. 내가 복권 당첨돼가지고 이 정도 돈 가지고 있다는 거 얘기하지 마. 그냥 본인 혼자 가지고 있어요. 그 돈 얘기하지 마시고 모은 돈 얘기하지 마요.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부모님한테 받을 거면 받아요. 어느 정도 관계 유지해요. 뭐 부모님 못 사게 불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와. 아니 근데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용돈을 제대로 안 챙겨준다고요? 대치동하고 멸망제 가야겠는데 이거? 와. 아니 근데 왜 님한테 그렇게 인생아 차라리 아파트 해달라고 하세요. 어. 차라리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부모님한테 부모님 저거 어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저 그래도 다 잘 급하고 자랐습니다. 적어도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저한테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스케일이 다른데요? 큰 정도가 아니죠, 이게. 큰 정도가 아니지. 저 정도면 강남의 아파트도 몇 채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저게 250억이 순수 자산이 아니다. 제가 보기 그건 부동산 자산이야. 현금이 없는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래. 예. 뭐냐 하면, 저게 아마 대출이 어마하게 많이 꼈을 거예요. 대출이. 아까 보니까 부모님이 현금이 없다고 하잖아. 이 보면 70만 원 줄어들고 못 주겠다고 하는 거는 현금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저걸 대출로 끌어가 샀기 때문에 대출로 아마 돌려먹게 한다고 돈이 없을 거예요. 예. 지금은 안 나가겠죠. 옛날에 나갔지만 지금은 안 나가겠지. 예. 지금은 안 아시겠죠. 지금은 임장해도 사실 뭐 별소득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자산은 많을까? 그 자산 가치로는 아마 그 정도 되겠지. 근데 그 안에 이제 대출이나 할부 그 뭐야 그 약정 걸린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예, 대출을 한 군데 받은 게 여러 군데 뭐, 은행이 여러 군데 얽혀가지고 막 예,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부모님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갭 투자 해가지고 갭 투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어. 이거 물건을 다 현금해가지고 산 게 아니라 어떤 부동산으로 이제 담보해가지고 담보 설정해가지고 대출 받고 또 대출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여기저기 이제 빵꾸난 데 많을 거예요. 그 메꾼다고 아마 돈이 없는 것 같아. 이럴 거면 있잖아요 사연자분 길게 봐야 돼요. 이걸 좀 길게 봐야 돼. 뭐냐면 당장은 부모님한테 내가 물려받을 게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이 어느 정도 이제 뭐 그런 이제 돈 나가는 문제를 해결해서 안정감이 생기면 예. 아마 그거 다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부모님께서는 몇 개는 팔아야 될 거 아마. 예, 몇 개는 팔고 몇 개는 남겠죠. 예. 제가 봤을 때 저거 다 짊어지고 가기 힘들 겁니다. 그럼 250억이면 제가 봤을 땐 부채가 150억 넘을 것 같은데 건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낀 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월세 줬고 월세 받은 돈으로 아마 대출을 메꾸는 상황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건물에서 이제 누가 세 줘가지고 그 세 나오는 돈으로 은행 대충 갚고 그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궁핍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번에 뭐 빅스텝 같은 거 올라가면 버티지 못하면 팔아야 될 거야 아마. 예, 몇 개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길게 와요. 부모님이 아마 지금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당장 님한테 뭐 해주기 힘들어요. 그러면 님만 잘 살면 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뭐 당장은 물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앞가림하고 살면 돼요. 예. 일단 부모님들 나름 바쁘니까 음, 부모님도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생각해봐요. 부부 둘이서 저만한 돈을 불렸다는 자체가 빚이 40억이라고요? 그럼 몇 개 팔아야겠네. 몇 개 팔고 해서 정리가 되면 님한테 뭐 하나 주겠죠. 님이 하나 해주겠지. 그때까지 참아요. 그때까지는. 부모님이 좀 아쉽겠지만. 예. 그 빚도 나중에 정리하시겠지. 예. 그러면 이제 빚 없는 걸 하나, 맞다. 그것도 문제네. 저게 또 문제가 뭐냐면, 상속세가 있네요. 상속세. 이게 부모가 자식한테 공짜로 양도 못 해주잖아. 상속세 어마어마하잖아요. 거의 반 아닌가? 그리고 부모님은 공무원이셔서 소득이 많이 적으시면 그래서 용돈이 주로 공무원 이런 거 한다고 공무원 뉴스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 부모님 공무원인데 부동산 이익이 50억에 빚이 40억이라고요? 야 우리나라 공무원 대단하네요. 공무원 월급 뻔한데 이건 장창한도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창한도 그냥 찍어 누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고시 아니 부모님 뭐 고시 출신 아닐 거 아니에요? 부모님 혹시 고시 출신인가? 부모님 보니까 구급 출신이 아니네요. 부모님 고시 출신이죠. 부모님 보니까 내가 느낀 게 있네. 부모님이 일반 구급 시험 출신이 아니에요. 높은 관료 출신이야. 그래서 아마 저런 이제 부동산 같은 정보라든지 예, 한 것 같아요. 예, 고시 출신인 것 같아. 행식 출신인 것 같아. 그래서 이분도 공부머리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그 머리를 물려받아서 저분도 이제 교대 합격하지 않은 생각을 해. 뭐 아무런 지원 못 받아도 그런 것 같네 보니까 느낌이. 부모님한테 머리 물려받아가지고. 야, 부모님 유명한 분이란 소린데 보통 분이 아니란 소린데. 역시 그렇구나. 그러면 있잖아요. 당장은 뭐 부모님한테 뭐 이것저것 물려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본인이 이제 대학 생활에 집중하시고 용돈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님한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상속 대상이 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나중에 님한테 몇 개 물려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거 다 가지고 있으면 세금 부담 장난 아니거든요. 어차피 자식한테 몇 개는 줘야 돼요. 님한테 뭔가 떨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참아요. 예. 물론 상속세는 내야겠지만. 근데 상속세 얼마나 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예. 부모님도 나중에는 나이 들면 저거 다 감당 못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님한테 내가 봤을 때 아파트 한 개로 끝나지도 않을 것 같아. 뭐 하나 뭐 상가 같은 거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건물 같은 거.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물론 어렸을 때 상처라는 게 그게 무시 못하고 힘들었을 수 있어. 그리고 내 느낌인데 이분도 강남권인 것 같은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연자분도. 혹시 서울 쪽에서 왜냐면 지방에서 이거 힘들어. 지방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예. 애초에 지방은 갭투자가 하기가 빡세요. 예. 지방이 아닌 것 같아요. 강남 상구 출신인 것 같아 왠지 느낌이. 그래도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7살에 간장 계란밥을 먹이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참 정말 특이한 사연이다 이게. 일단은 그 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봐야 될 게, 일단 내 어릴 적의 상처를 극복하는 거, 이겨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릴 적 나의 모습은 그냥 버려요. 버리세요. 좀 나쁘게 얘기할까요? 집에 혹시 앨범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앨범 버리셔도 돼요. 근데 아픈 과거를 숨기고 가지고 있는 것도 버려도 돼. 왜냐하면 거기에 학교 생활하면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 몰라도 됩니다. 내 인생에서 일절 도움이 안 돼요. 이제부터 예전의 나의 모습은 지워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 때 나의 어떤 그런 학창 시절의 어떤 나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다 버리세요. 졸업 앨범 가지고 있어봐야 쓸모도 없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무 쓸모 없어. 졸업 앨범. 예. 뭐 그것도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겠죠. 상속세 같은 것도. 예. 일단 이미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성인으로 거듭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이미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그런 장치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주변에.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없애버리는 게. 그냥 버리세요. 앨범 있으면 버려요. 교복도 버리고 다 버려요. 고등학교 쓰던 옷도 버려요. 이렇게 해야 돼. 사연자분 잘 들어.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님한테 가장 이게 어른 돼서 이게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어요, 님이.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나중에 성인 되고 나서 크고 나면 그때 가서는 잘 살고 싶잖아요, 페이지와님도. 저도 어릴 때 굉장히 끔찍하거든. 어릴 때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리세요. 어차피 누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 쥐고 있으면 내가 여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기억의 끈을 계속 쥐고 있으면. 그래서 잘라내야 돼.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 앨범도 버리셔도 돼. 어차피 알고 지낸 사람도 없잖아요. 혹시나 길 가다 아는 척하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돼. 어떡할 거야?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예, 남자 여자든 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뭐 왕따 당하고 박부 당했다. 그럼 버려요. 교복이든 뭐든 다 버려. 아무 쓸모 없어. 체육복도 버리고 다 버려요. 그냥. 예. 그거 남겨놔서 뭐 하려고? 나는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해. 님이 성인 되고 나서도 떳떳한 성인으로 자라고 아무 어떤 그런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 없는 그런 성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야 이미 나중에 선생님이 되더라도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올바른 교육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한테 뭐 사과받고 싶다 얘기했는데 뭐 그런 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런 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럼 계속 내 과거의 기억에서 자꾸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냥 난 부모님한테 주는 돈만 받고 나머지 내가 충당하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이미 교대 가면 그래도 범생 정말 공부한 애들 만날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애들. 그리고 교대 가면 여학생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내 어릴 때 왕따 이런 얘기를 하지 마요. 하지 마. 네, 그런 것도 굳이 할 필요 없어. 내 방송에서만 하고 하지 마요. 여기서 아니면 얘기 안 할 거니까. 네. 제가 님한테 중요한 거는 뭐 부모님한테 뭐 어차피 내가 받은 받을 것 같은데 너무 막 보치지 말고요. 그리고 음, 과거는 아팠지만 현재는 안 아프다. 현재는 괜찮다.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연자분이 돼야 됩니다. 과거는 안 좋았지만, 지난 나라는 안 좋았지만, 지금은 잘 극복하고 잘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사는,
그런 사연자분이 돼야 됩니다. 될 수 있겠죠, 사연자분? 그게 본인이 내가 봤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부모님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부모님 대신해서. 그리고 그 힘든 시절 경험 스스로 누구의 도움 없이 잘 극복하신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그동안 힘든 거 많았을 텐데 어, 잘 이겨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과거의 아픔은 딛고 음, 열심히 본인 전공에 매진해서 좋은 선생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나중에 님한테 보답할 거예요.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십시오. 오늘 고민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